여기 실수로 들어오신 건가요? 경쾌한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오던 널찍한 복도에 갑자기 고요가 내려앉았다. 서울국제 스포츠 캠프의 식당 앞, 직원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그 문간에서 한 젊은 직원이 당황한 듯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선 끝에는 손에 연식이 꽤 되어 보이는 여행 가방과 커다란 손수레 가방을 끌고 서 있는 두 노인 박영자 74와 최한석 72가 있었다. 저기 죄송한데 어르신들께서 여기 오실 일이 맞나요? 이곳은 선수들과 트레이너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인데요. 사실 젊은 직원의 말투는 딱히 무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 멀리 서 있던 다른 스태프 중 하나가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요즘은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가? 아무나 들어오게 놔두다니. 짙게 단장한 비서처럼 보이는 여직원도 힐끗 보더니 낮게 읊조렸다. 복장만 봐도 좀 이런 곳에 어울리는 분들이 아닌데. 그 순간 캠프 식당 내부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 팀장이라는 명찰을 단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오며 노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닙니까? 여기 선수용 주방과 식당은 외부 출입이 제한된 곳이니 매우 단호한 어조였다. 박영자는 약간 쑥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고 최한석은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답했다. 실례가 많습. 제가 오늘부터 이 식당의 조리 보조로 일하기로 했습. 그리고 이분은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습. 직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킬킬댔고 다른 이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했지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참을 지켜보던 한 주방 직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뭐야, 나이가 70이 넘었다는데 이런 힘든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그러자 윤 팀장은 공교롭게도 근처를 지나가던 트레이너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제가 듣기엔 캠프 측에서 연장자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만만해 보이나 보죠. 이거 일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네요. 트레이너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맞장구 쳤다. 이러다 훈련 도중에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괜히 어르신들만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주변에 있던 어린 선수들이나 견학 온 고등학생 몇 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 우리도 마음껏 뛰어다녀야 하는데 저분들 다치면 어쩌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박영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첫날이라 부족한 게 많아 보이겠지만 열심히 해보려 함니. 일단 담당자분을 만나러 왔는데. 혹시 여기 계신가요? 윤 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담당자라면 아, 이상욱 실장 말입니까? 식당 담당 실장은 지금 미팅 중입니. 제 생각엔 미팅이 끝나도 별 소득이 없을 겁니. 어르신들께선 힘드실 테니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게 어떨지. 박영자의 곁에 서 있던 최한석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일단 실장님을 만나봅시다. 우린 분명히 고용 계약서에도 사인을 했고 봉사 일정도 잡혀 있으니. 그러자 윤 팀장이 무례하게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다. 계약서라고요? 서류가 잘못 처리된 거겠죠? 설마 이곳 선수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70 넘은 분이 이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신다고?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옆에서 작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힐끔힐끔 두 노인을 향해 조롱 섞인 눈길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소방 봉사를 하러 오셨다라는 분도 계신다고요? 윤 팀장이 최한석을 가리키자 젊은 트레이너 몇 명이 동시에 피식 웃었다. 와, 진짜? 여기 스포츠 캠프에서 하필 이분이 무슨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선수들 체력 단련하다가 불이라도 치라는 건가? 무시와 조롱이 섞인 분위기가 온 식당 입구를 둘러싸자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은 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몇몇 견학객들이었다. 그중에는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친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 표정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변 어른들은 괜찮아, 저분들이 오해를 받는 거겠지라는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채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던 박서현 15이라는 소녀가 다급히 뛰어왔다.
그녀는 박영자의 손녀로 할머니가 새 일자리를 찾았다기에 함께 견학 삼아 따라온 터였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까 데스크에서 담당 실장님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저기 로비 쪽에 가 계시라고 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사람들이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윤 팀장은 곧 다시 현실로 돌아온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로비 쪽에서 기다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 여기서는 더 이상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박영자는 손녀에게 미소 지으며 곧장 뒤로 물러서듯 말했다. 알겠단다, 서연아. 일단 가 보자꾸나. 모두들 바쁘신 것 같으니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최한석도 슬며시 고개를 숙이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나 윤 팀장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일부러 주위에 들리게 말했다 그래요. 다음부턴 이런 실수 없게 서류 처리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 우리에게도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선수들만을 위한 시설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으니. 그 마지막 말이 박영자와 최한석의 등을 쓰라리게 후려쳤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꾸 없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저 손녀만이 뒤돌아보며 약간 울컥한 목소리로 작은 항의의 시선을 보냈을 뿐이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너무 무례해요. 아까 들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니. 로비에 가니 소파에 앉자마자 박서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를 표했다. 박영자는 손녀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조용히 달랬다. 서현아.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보면 의심부터 하곤 해. 그게 나쁘다기보단 세상이 그런 거란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일하시겠다고 애써서 여기 오셨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최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괜찮습. 이런 일은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나도 소방서 자원봉사를 오래 했지만 요즘 청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무시당하기도 종종 했거든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로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대형 LED 스크린의 캠프 홍보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 캠프라는 자막이 번쩍이고 청춘의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 화면을 메웠다. 정말 대단한 시설이네요. 예전에는 이런 곳이 없었는데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박영자는 최한석의 말에 웃으며 동의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온 우리를 저렇게 경멸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으니 실장님을 만나보면 사정이 나아질지도 모르죠. 서현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눈길 주었다. 문득 식당 쪽에서 아까 본 윤 팀장이 지나가면서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두 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업무 강도 엄청 세서 곧 포기할 게 뻔해. 그러게요. 괜히 서류상 실수로 이름만 올린 건지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서현이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박영자와 최한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로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다. 할머니, 혹시 왜 굳이 여기서 일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데도 플랜티 하잖아요. 다른 데도 있긴 하지. 하지만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 내가 또 곧잘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영양사 일은 한지 오래되었어도 기본적인 지식은 살아있지 않니? 서현은 작은 목소리로 그러긴 하죠. 할머니 음식은 최고예요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는 사이 한참을 기다리자 담당 실장인 이상욱이 등장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철을 가득 든 채 로비로 나왔다. 이 실장은 두 사람을 한번 훑어본 뒤 서류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두 분이시군요. 환영합니. 제가 업무 협의가 늦어져서 죄송합니. 박영자 어르신은 식당 보조 업무, 최한석 어르신은 캠프 안전관리 쪽 자원봉사를 맡으실 예정이죠. 네, 그렇습. 제가 오늘 전체 회의를 하면서 말씀드릴 테니 우선 업무 공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아까 보니까 주방 직원들이나 트레이너들이 반발이 좀 있던데. 서현이 낯빛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물었다. 그러자 이 실장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조율할게요. 사실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걱정이 좀 되는 모양입니. 그래도 이왕 계약이 된 이상 같이 잘해보자는 분위기로 만들어 볼게요.
주변 스태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실장의 명령에 따라 박영자와 최한석은 각각 유니폼을 건네받고 업무 공간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식당 주방은 하루 세 끼에 수백 인분씩 음식을 만들어야 할 만큼 바쁘고 열기가 뜨거운 곳이었다. 살짝 열어본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커다란 솥에서 국물이 펄펄 끓고 하얀 셰프복을 입은 젊은 조리사들이 지시를 주고받느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때 옆에서 한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생각보다 험한 곳이니 무리하지 마시길. 금방 지치실지도 몰라요. 박영자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 라고 답했다. 주위에서는 그런 태도를 묻어가는 것으로 보거나 혹은 포기할 줄 모르네 라는 듯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최한석은 캠프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이나 초기 화재 진압법을 교육해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소방교육 시간표가 이미 빡빡한 캠프 일정에 맞춰져 있던 터라 다른 직원들은 한석이 자신들의 시간을 뺏는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 애들 훈련도 모자란 시간에 굳이 소방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이거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어르신이라니. 신뢰감이 좀 떨어져요. 이 말에 한석이 빙그레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일정에 무리가 안 되게 제가 조율하겠습.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생기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직원은 비꼬듯이 말했다. 비상사태라니 그런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죠. 여기 최신식 시설인데 화재 경보 장치부터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냉소는 곧 주변에 전염되듯 퍼져나갔지만 두 노인은 특별한 반발이나 속내 노출 없이 묵묵히 하루하루의 일에 임했다. 시간은 흘렀고 그들은 조금씩 캠프 환경에 적응해 갔다. 영자 할머니, 지금 계란찜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바로 뚜껑을 열면 되는데 조심해서 꺼내야 해요. 뜨거우니까요. 박영자는 힘이 들면서도 꼼꼼하게 주방 일을 챙겼다. 의외로 손놀림이 능숙했고 맛 또한 꽤 훌륭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젊은 트레이너 하나가 우연히 이 계란찜 되게 부드럽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박영자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큰둥한 태도를 감추지 않는 이는 많았다. 특히 윤 팀장은 밥 맛있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땐 속도가 중요해요. 나이 많은 분은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시니까 곧 문제 생길 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다. 한편 최한석은 이따금씩 소화기와 소화전, 비상구를 챙겨 점검했다. 몇몇 직원에게 여기 비상구 문 손잡이가 좀 헐거워져 있네요. 교체하셔야 할 듯합니다라며 조언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차가웠다. 괜찮습. 다음 정기 점검 때 다 처리될 예정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 거참. 지금 당장 위험하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에도 한석은 마치 습관처럼 건물 구조와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원래 현직 소방관일 때부터 꼼꼼하기로 유명했기에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며칠 뒤 주방에서 큰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하루 동안 무려 300명가량의 선수와 스태프가 모여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한 후 공동 식사를 해야 했다. 주방 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처럼 붐볐고 박영자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대형 국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어렴풋이 퍼졌다. 보통 음식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다. 싸한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금속이 타는 듯한 기분 나쁜 냄새가 서서히 퍼지는 느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에 바빠서 인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다. 박영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숨을 살짝 들이마셨다. 가스 냄새 같은데? 그녀는 요리를 오래 했고 예전에 영양사로 근무하던 때부터도 주방 사고를 예방하는 데 남다른 감각이 있었다. 평소에도 가스 누출은 냄새만 알아차려도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곤 했다. 누구 혹시 그쪽 보일러실이나 가스관 라인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주변 조리사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손이 너무 바빠 잠깐 후에 보겠다 하며 무심히 넘겼다. 심지어 한 명은 노인네 걱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정신없어요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박영자는 자신이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숨을 얕게 쉬면서 찬찬히 주방 후면부로 이동했다. 그쪽에는 커다란 가스배관이 길게 연결돼 있었고 옆에는 오븐과 대형 버너가 질비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게 분명했다. 이거 빨리 조치 안 하면 위험하겠는데. 순간 박영자에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병원 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시절 한번 대형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녀가 평소 점검에 유독 신경 써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막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익힌 지식이 다시금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그 시각 캠프의 메인홀에서는 최한석이 안전 안내를 위한 간단한 교육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수와 스태프들은 바쁜데 웬 안전교육? 일하며 탐탁차나 했다. 강당에 간신히 모인 사람들도 집중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수근거리고 있었다. 자, 혹시라도 화재나 가스 누출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한석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묻자 한 트레이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119에 전화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불씨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피를 유도하는 겁니. 에이, 이런 시설에는 자동 경보가 다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정확히 주방 쪽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뛰어왔다. 식당 스태프 중 한 명이었다. 큰일 났습니다. 주방에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빨리 와서 봐야 한다고.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한석은 바로 일어섰다. 어디에서요? 정확히 확인된 건가요? 예, 누군가 바닥 근처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근데 다들 바빠서 아직 확실히 좋지 못했어요. 한석은 간단히 브리핑을 받자마자 방송 마이크를 붙잡고 외쳤다. 모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주방 근처에 계신 분들은 신속히 밖으로 이동해 주세. 지금 즉시 주방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가까운 문으로 대피해야 합니. 스태프들은 훈련했던 대로 비상구를 열어놓고 안내해 주십시오. 훈련이라니요? 우리 이런 훈련 한 적 없는데요. 장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한석의 표정은 단호했다. 아직 자동 경보가 울리지 않은 걸 보니 감지기와 연동이 늦는 것 같습. 지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대피하세. 일부 사람이 그래도 괜찮겠지라며 허둥댔지만 한석은 경험에서 오는 침착함으로 사람들을 재빨리 문 밖으로 내보냈다. 그와 동시에 박영자는 주방 안쪽 가스밸브 부근에서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살펴보고 있었다. 냄새가 아주 매캐하게 퍼지고 작은 틈새에서 가스가 샌다는 것이 분명했다. 가스배관에 미세 균열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박영자는 일단 주변 버너와 오븐 등의 불을 끄고 메인 밸브를 잠갔다. 문제는 배관이 어느 부분에서 더 큰 구멍이 났는지였다. 혹시라도 스파크가 튀면 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손상된 배관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 텐데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영양사 시절 비상 상황에서 썼던 방법대로 물과 세제 거품으로 빠르게 누출 지점을 찾아냈다. 곧바로 욕실용 테이프와 밀봉용 패치를 구해 임시로 막았다. 모두들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주방에서 일하던 몇몇 조리사가 뒤늦게야 상황을 살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조금만요. 다 잠갔고 여기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폭발은 막아야죠. 한편 밖에서는 한석이 소리치고 있었다. 아직 주방 안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예, 박할머니가 남아서 뭔가 조치 중이신 것 같아요. 한석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려 하자 조리사들이 그의 앞을 막았다. 위험할 수 있으니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 어르신이시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석은 단호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더 위험하죠. 폭발 방지할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 그 순간 그간 무시하던 사람들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석을 주목했다. 트레이너들까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떡하죠? 라고 물었고 윤 팀장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아,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한석은 짧게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혹시라도 불씨가 남아 있다면 바로 끄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빼내야 했다. 그런데 이미 박영자가 밸브를 잠그고 가스 누출 부위를 임시로 밀봉한 상태였다. 서로를 마주 본 순간 두 노인은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영자 씨, 다친 데 없어요. 아직 괜찮아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 제가 임시로 막아놓긴 했는데 전문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한석은 배관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밖에는 다 대피 중이니까 우선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겠어요. 문 다 열게 하고 전기 스위치는 되도록 안 건드리게 해야 함니 불꽃 튈 만한 건 다 차단했죠. 네, 다 껐어요. 몇 분 뒤 한석과 박영자의 지시에 따라 환풍기를 돌리지 말고 스파크 위험. 우선 출입문을 활짝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고 모든 스위치와 전기 장치를 끈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가스가 퍼져나간 공기를 내보냈다. 다행히도 더 큰 폭발이나 화재 없이 상황은 진정되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에게 캠프 관계자들은 일제히 숨죽인 채 시선을 고정했다. 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스, 지금 괜찮은 건가요? 한석이 마른 침을 삼키고 대답했다. 네, 당장 폭발 위험은 면회습 배관 일부가 파손되긴 했지만 박 어르신이 적절히 막아두셨어요. 곧 전문업체 불러서 교체하면 되겠습. 사람들은 그제야 큰 한숨을 쉬며 안도했다. 트레이너와 직원들, 그리고 아까까지 비꼬던 조리사까지 눈이 커져 있었다. 아니, 어르신이 가스를 막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셨지? 나이 드셔도 이런 걸 할 수 있나?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몇몇도 놀란 표정으로 박영자를 재평가하는 듯 바라봤다. 이윽고 한석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느라 수고하셨습. 이제 위험 범위를 해소하고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불이나 전기를 다시 켜지 말아 주십시오라며 정리를 마무리했다. 그가 하는 말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노인 자원봉사자의 일성에 이젠 모두가 순순히 따랐다. 며칠 후 서울국제 스포츠 캠프 내부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우선 주방과 안전 관리는 강화되었고 직원들은 매뉴얼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이 드신 분이 뭘 안다고? 라며 비아냥거리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서로가 이렇게 묻곤 했다. 박할머니, 혹시 영양사 출신 아니세요? 보통 사람이 저렇게 정확히 누출 지점을 찾기 어려운데. 최 어르신은 이전에 소방관이셨던 것 같아요. 그 침착함이 범상치가 않아. 특히 윤 팀장은 며칠 전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았다. 자기가 무시했던 두 어르신 덕분에 대형 폭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캠프 전체에 퍼졌고 윗선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공식적으로 칭찬과 보너스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이미 그의 상사인 이 실장은 윤 팀장, 두 분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가스 폭발이라도 났으면 캠프 운영에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하고 크게 질책 아닌 질책을 했고 윤 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침내 윤 팀장은 직접 주방으로 찾아와 바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박영자에게 다가갔다. 박 어르신, 혹시 잠깐 괜찮으실까요? 아, 네. 말씀하세요. 저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 윤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했다. 저는 그저 원래 규정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하시기 힘드실 거라 생각해서 안전 문제도 걱정했고 그런 의도였다고 해도 제 말투와 행동이 너무 무례했어요. 박영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많으셨죠.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섣불리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괜찮습.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스태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 팀장은 부끄러운 기색으로 덧붙였다. 솔직히 이번 가스 누출 때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전문적이신지를 깨달았습. 제가 어르신들께서 경험이 많다는 걸 무시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큰일을 막았으니 정말 감사합니. 최한석도 그 사이에 주방으로 들어와 있었다. 저야 뭐 원래 제가 할 일이었습. 긴급 대피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훨씬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맞습 덕분에 다들 무사히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주방 한편에 있던 조리사들도 맞장구 쳤다 그러고 보니 박할머니가 배관 상태와 요리 장비들을 꽤 꼼꼼히 보셔서 늘 안전을 강조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잔소리로만 들었네요. 덕분에 정말 고맙습. 이날 식당에서는 무겁던 공기가 거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감돌았다. 구석에 있던 어린 선수들도 할머니에게
우와, 할머니 진짜 멋져요. 하고 말을 걸었고, 서로를 다르게 보게 된 직원들도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저녁 무렵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윤 팀장은 박영자와 최한석을 로비로 조용히 불러냈다.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 오늘로 이 일을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캠프가 어르신들 경험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저는 아직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할 겁니. 거기에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시다면 옛날 소방서 매뉴얼을 참고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릴 수도 있어요. 최한석. 전 식당 구성도 조금 손보고 싶어요. 선수들에게 맞춰 단백질 함량이나 미네랄 공급에 좋은 메뉴 같은 거요. 그래도 제가 은퇴 전에는 한 병원에서 영양사로 오래 일했거든요. 박영자. 윤 팀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다.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 프로토콜을 전면 재정비하고 식단 영양 설계도 좀 보강할 생각입니.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현은 살짝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제 좀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날 무시하던 어른들이 사과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 뭔가 후련해요. 박영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다. 서현아,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뉘우치는 기회가 생기면 좋은 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들 하지. 이제 좀 나은 방향으로 바뀌겠지. 얼마 후 캠프 측에서는 모든 스태프를 모아놓고 이번 가스 누출 사건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그 자리에서 이 실장은 두 노인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먼저 우리 캠프 식당 보조이신 박영자 선생님은 예전에 대형 병원과 여러 급식 시설에서 영양사로 수십 년간 근무하셨습.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식단 관리를 해오셨죠. 이번 사건에서 빠르게 가스 누출 지점을 파악하고 임시 조치를 취해 주셨습.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박영자를 힐끔거리는 눈빛은 한결 달랐다. 곧바로 이어진 소개에 모두가 더 놀랐다. 또한 우리 안전자원봉사자이신 최한석 선생님은 30년 넘게 서울소방서에서 근무하신 분이니 대형 화재와 구조 활동에서 많은 공로를 세우셨고 지금은 퇴직 후 지역 소방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신속한 대피 지시와 불시 관리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셨습. 마침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윤 팀장 또한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박수를 치며 고개를 떨궜다. 곁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한석이 조용히 웃으며 뒤돌아 소녀에게 손짓했다. 서연아, 그러면 너도 이제부터는 안전교육에 열심히 참여해보는 게 어때? 젊을 때 배워둔 게 평생 가거든. 네, 당연하죠. 이제 많은 이들이 두 어르신에게 다가와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며 깎아내리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석이 가르쳐주는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해 선수들과 트레이너들이 새삼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식당 쪽에서도 박영자가 잠깐 시간을 내서 간단한 영양소 조합과 보강 방법을 조언해주자 조리사들이 할머니, 그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달려들었다. 그래. 어려울 건 없어. 예전에 내가 써둔 자료가 있으니 같이 연구해 볼까요? 평소라면 묵묵히 일만 했을 박영자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 다들 귀를 기울였다. 작은 변화였지만 캠프 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리고 윤 팀장은 결국 어느 날 저녁 로비에서 두 어르신을 따로 불러내 작게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처음에 제가 두 분을 너무 무시했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느라 괜히 더 독설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규정을 핑계 삼아 여기 선수들만 신경 썼지. 두 분의 실제 능력이나 저희 캠프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 한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처음엔 많이 당황했지만 이제야 이해합니. 팀장님도 규정이나 책임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우셨을 테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판단하니까요. 박영자도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해봤어요. 그때마다 주위 어르신들이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안다고 하셨는데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우리 모두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윤 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제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적고 있음 두 분께서 조언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간 겪으신 불편함이나 저희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사람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불편했던 건 사실 예의가 아니라 편견이었거든요. 그건 하나씩 깨가면 되겠죠. 규칙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좋은 의도로 여기 왔다는 걸 인정해 주시면 됩니? 분위기는 더욱 훈훈해졌다. 한석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오랜 소방관 시절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 불 속에 뛰어들어 구조한 일이 많았죠. 그때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었지만 세월 지나니까 몸도 약해지고 현장에서도 물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 박영자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사실 영양사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족 일과 건강 문제 등으로 일찍 퇴직했죠.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지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윤 팀장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고요히 듣고 있었다. 한편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쓸모없을 것 같은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들이 사실은 수십 년간 중요한 현장에서 헌신해온 숨은 영웅들이었다는 사실이 깊이 다가왔다. 며칠 후 캠프 식당은 한껏 활기를 띠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선수들과 트레이너들이 모여 지난번처럼 안전 교육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최한석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또 어떤 선수들은 박할머니 요즘 단백질 식단 짜느라 고생 많으시죠? 덕분에 요즘 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며 활짝 웃었다. 그날 밤 윤 팀장은 직접 주방을 찾아 퇴근 준비를 하는 박영자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 저희가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혹시 참여하실래요? 자그마한 간담회 같은 거라 식사 준비 끝나면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예요. 박영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놀라면서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죠. 저도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간담회는 식당 옆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그동안 고생한 스태프들과 몇몇 선수들 그리고 안전과 식단을 책임지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고충과 경험담을 나누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었다. 마이크가 돌아왔을 때 한석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이번에 작은 사고를 통해 깨달았습.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중요한 건 모두가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죠. 저는 예전 소방관 시절 불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걸 태워버린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 우리도 편견 없이 서로의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자는 곧 말을 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식단 관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많이 먹고 싶고, 누구는 다이어트 하고 싶고, 저마다 다르지만 결국 건강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짐니 서로 필요를 이해하고 맞춰야 해요. 모르겠다, 귀찮다 하는 태도는 결국엔 사고나 부상을 부르거든요. 이야기가 끝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윤 팀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태프를 대표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캠프의 규정을 개선하겠습. 어르신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을 줄이고 또 모든 연령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죠라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던 박영자에게 어린 선수 하나가 다가왔다. 할머니, 아침 스프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비법이 있어요? 박영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비법이라고 할 것까진 없는데 재료에 알맞은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불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성껏 끓여야 해요. 정성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먹고 힘낼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할머니 멋지시네요. 저도 항상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해야겠어요. 식당 안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한편 옆 테이블에서 트레이너들이 한석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초의 어르신, 만약 진짜로 훈련 도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보통 우왕좌왕하게 마련이죠. 중요한 건 절차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연습해 두는 거예요. 연습이요? 가짜불을 내볼 순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호루라기나 사이렌을 울려서 대피 훈련을 해보는 식으로라도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 두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 대화를 주고받을 때 주변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무시는 없었다.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다.ズレ니아, 우리도 같이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 일과를 마무리할 즈음 한적해진 로비에서 박영자와 최한석 그리고 윤 팀장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윤 팀장은 아쉬운 듯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두 분이 계셔서 저희 캠프가 정말 달라졌습.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박영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야 여기서 일하느라 매일 찾아오죠.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할 겁니. 그 후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게요. 한석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저도 다른 지역 봉사 일정이 있긴 하지만 여기 일이 우선이니까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팀장은 문득 자신이 막연히 고령층을 일 못하는 존재라고 치부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다시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작게 한마디 더 덧붙였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죄송합니. 괜찮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박영자. 맞아요. 누군가의 무시가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최한석. 그렇게 서울 국제 스포츠 캠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빛나는 젊은 선수들과 함께 노련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두 어르신이 공존하는 이곳. 이제 이들은 서로에게 큰 배움을 주고받으며 편견 없이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현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었다. 잘 몰라서 혹은 무시해서 지나쳤던 능력들이 사실은 위기 앞에서 빛나는 숨은 재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재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견만으로 혹은 사회적 편견으로 재단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인 재능과 지혜가 있습.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곁에도 있을지 모를 숨은 영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 혹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젊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숨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나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이 글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봅시다. 누구나 무시받는 위치일 수 있고 또 언젠가 빛날 수 있는 재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